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금번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최근 게임 업계 실적 현황과 향후 차별화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영빈 연구원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유영빈입니다. 최근 게임 업계는 일부 게임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 저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게임 업계의 최근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게임사별 실적 차별화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게임 업체 실적은 어떤가요? 네, 주요 게임사 합산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게임사들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를 입으면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2021년부터는 오프라인 활동과 소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게임 이용 시간과 소비 지출이 감소하였고 외형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상승하면서 업계 전반의 영업 수익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하로 저하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게임사별 영업 실적 차별화입니다. 모바일 게임 비중이 비교적 낮고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한 넥슨, 크래프톤 등 일부 게임사들은 우수한 영업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게임사들은 2020년 이후로 영업 실적이 저하되었고 넷마블 등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게임사들은 2023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은 실적 부진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원인으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둔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모바일 기기 스펙의 상향 평준화, 주요 PC 콘솔 게임 IP의 모바일 전환 등으로 주요 게임 플랫폼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게임사 매출 내에서 모바일 게임은 약 6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데믹 전환 이후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OTT, 숏폼 미디어 등 모바일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동적 콘텐츠의 유행 등으로 최근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와 유료 콘텐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수요 감소 추세는 게임 진보화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신작 출시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모바일 RPG에 편중된 게임 포트폴리오 그리고 획일화된 과금 구조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크게 흥행한 뒤로 유사한 게임성과 과금 구조를 가진 모바일 MMORPG들이 다수 출시되었는데요. 리니지 라이크로 불리우는 이와 같은 모바일 MMORPG는 페이 투 윈 시스템과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게임사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료 과금 규모가 많을수록 유리한 페이 투 윈 시스템은 라이트 유저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하드코어 유저들도 획일화된 과금 모델과 게임성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이탈하면서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시장 규모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RPG 게임보다는 몰입도가 낮은 캐주얼 게임 위주로 모바일 게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도 모바일 RPG의 수익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게임 진보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신작 출시를 통해 매출 감소를 상쇄해야 했는데요. 재택근무로 인한 개발 효율 저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반 게임 투자로 인한 개발 자원 분산 등으로 인해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흥행 성과가 미흡하거나 출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을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높고 MMORPG를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NC소프트의 경우 기대를 모았던 신작 스론앤 리버티의 출시가 2023년 말로 연기되었고 넷마블도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주요 신작 출시가 2024년으로 연기되면서 최근 2년간 신작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2021년 오딘 이후로 특별한 신작 성과가 없어서 기존 게임의 매출 진보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업계 전반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점이 영업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과 AI,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국내외 개발자 수요가 급증하고 인건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게임사들도 양질의 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급여를 인상하고 고용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 수요 변화와 신작 공백, 그리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게임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네요. 앞으로 실적 반등 기회와 게임사별 실적 차별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차별화 요인은 게임 플랫폼 다각화,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확장 기회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은 PC 콘솔 게임의 점유율이 약 34% 수준으로 모바일 게임보다 낮은데요. 글로벌 게임 시장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북미, 유럽 시장에서는 PC 콘솔 게임의 점유율이 50%를 넘고 그 중에서도 콘솔 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게임 수요는 위축되고 있는 반면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 이용자 수와 대표 콘솔 게임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은 엔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모바일 MMORPG의 이익 창출력 저하에 따른 대안으로 PC, 콘솔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임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출시된 PC, 콘솔 게임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2023년 들어서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국산 게임으로는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으로 발매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게이머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게임사별로 PC, 콘솔 게임 흥행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차별화 요인은 모바일 게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엔데믹 이후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게임 장르별로 살펴보면 보드, 퍼즐 게임 등 간단한 캐주얼 게임을 비롯해서 캐주얼 게임의 수집, 전략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별한 조작이 없이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치형 게임이 유행하고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캐릭터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들도 꾸준히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 방치형 게임, 서브컬처 게임의 인기를 종합해보면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MMORPG로 대표되는 능동적이고 체험 지향적인 게임보다는 낮은 몰입도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동형 게임, 캐릭터의 매력을 소비하는 감상형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주얼, 방치형, 서브컬처 게임의 경우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이 매출 상위권을 선점하고 있어서 시장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모바일 게임 수요 트렌드 변화를 감안할 때 기존의 MMORPG와는 다른 수동형, 감상형 게임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실적 차별화를 보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위험 통제, 그리고 비용 효율화의 가능성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뽑기 형태로 판매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 이른바 랜덤박스는 오랜 기간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는데요.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구매를 유도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당첨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표기된 것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공정성, 사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4년 3월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관련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특정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사행성 논란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규제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물을 다변화를 위한 규제 위험 대응 여부가 향후 게임사별 실적 차변화 요일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건비 부담 상승이 게임사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익성 저하세가 뚜렷한 게임사들을 위주로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신규 인원 채용을 줄이는 수준으로 인건비를 통제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빅게임 사업부를 정리하고 수익성 낮은 게임 사업부의 인원 과문 등 적극적으로 비용 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작 개발 역량이 게임사의 사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인건비 수준을 크게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플랫폼 다각화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 그리고 모바일 게임 트렌드 대응력, 규제 위험 통제와 비용 효율화 달성 여부를 게임사별 실적 차별화 요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별 업체별로 보면 실적, 그리고 실적 전망, 그리고 모니터링 요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전반적인 게임 업계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 게임사들이 단기간 내에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개선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 트렌드 변화와 짧아진 게임 수명 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모바일 게임이 MMORPG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장르 다각화 가능성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PC, 콘솔 게임 개발 역량을 축적한 시간이 필요하고 게임사별로 달성 수준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높아진 인건비는 핵심 경쟁력인 게임 개발 역량에 직결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모바일 MMORPG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게임사들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요. 이를 감안해서 당사는 2024년 2월과 4월 각각 넷마블, NC소프트의 무보정사체 시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회하였습니다. 우선 NC소프트의 경우 2023년에 이익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시장 수요 변화 속에서 기존 주력 게임인 모바일 MMORPG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감소 속도가 빨라졌고 2022년 하반기에 출시를 계획했던 PC 콘솔 기반 기대작 트론 앤 리버티 국내 출시가 2023년 12월로 지연되면서 신작 성과를 통해서 기존 게임 매출 진보화를 상쇄하지 못하였고 이익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스론 앤 리버티의 국내 흥행이 부진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글로벌 출시 성과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배틀크러쉬 등 몇 가지 신작 출시가 예상되어 있지만 매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온2 등 기대작들의 출시 시기가 불투명해 단기간 내 추세적인 실적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작 출시 시기와 흥행 성과, 그에 따른 이익 창출력 개선 수준, 그리고 모바일 MMORPG에 편중된 게임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여부가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실질적인 무차입의 우수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판교 제2사옥 등 자금 소요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거 수준의 안정적인 잉여연금 창출 구조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익 창출 기반 확보를 위해서 보유 중인 유동성을 활용한 대규모 M&A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M&A 여부와 그에 따른 재무 구조 변동 수준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시장 수요 변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북미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매출 외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기존 주력 게임 매출 진부화와 신작 흥행 성과 부진, 인건비 상승으로 2022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신작 세븐나이츠 키우기 출시 효과와 비용 통제 등으로 분기 영업 흑자로 전환했고 2024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신작 출시 효과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게임 수명 주기가 짧은 모바일 게임 전문 게임사인 만큼 중단기적인 이익 창출력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작 흥행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출시되는 신작 흥행 성과와 이후의 신작 출시 시기 및 흥행 수준,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여부가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재무적으로는 2020년 코웨이, 2021년 스피넥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자금 소요로 인해서 차입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2사업 건설 등 자금 소요도 지속되고 있어서 보유 중인 하이브 지분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차입 부담 경감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소셜 카지노 전문 게임사인 W게임즈는 글로벌 5위, 6위권의 시장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은 단순한 게임 구조로 인해 개발 부담이 크지 않고 운영 측면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비용 지출의 변동성이 낮아서 우수한 영업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 이후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오히려 수익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통해서 현재 시용등급에 부합하는 영업 실적과 무차입의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아이게이밍,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사업 투자 성과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외형 성장 동력 확보 여부, 그리고 관련 자금 소요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게임사별 실적 전망과 모니터링 포인트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최근 게임사들의 부진한 실적은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이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정된 유저풀 속에서 페이 투 윈, 랜덤박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하는 성공 공식에 집중해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 트렌드에 부합하는 장르, 플랫폼 다각화에 성공하는 게임사들이 앞으로 차별화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업계의 실적 현황 및 차별화 요인, 그리고 업체별 전망과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유용한 리서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